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4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제 사연은 친동생이 직접 겪은 일이고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2017년, 6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저희 본가는 충북 음성군인데 그 당시 동생 나이가 40대 초반이었고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남매 중 막내였던 동생만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혼자 사는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어머니와 같이 지냈는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지병이 생겨 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구를 비롯하여 형제 자매들은 어머니를 살뜰히 모셨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소원 하나가 있었죠. 그건 막내 동생이 좋은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건데 3남매 중 막내라 더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동생이 도시 생활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시골 일이 적성에 맞는다며 농사만 짓고 살았던 동생이라 이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탓도 있었겠죠. 그러다 동생은 큰 결심을 하게 됐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좋은 여자를 만나려는 생각으로 국제결혼 사무실을 찾았다고 했죠. 저 상담 좀 하러 왔는데요. 사무실 안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설명을 시작했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여러 국가들의 여성들이 있었고 나라마다 금액 차이가 컸다고 했죠. 동생은 비교적 저렴한 베트남을 선택했는데 총 비용이 1,100만 원 정도라고 했답니다. 항공료와 호텔비, 그리고 한국어 교육 비용 등 생각보다 복잡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동생은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 여성들 사진과 프로필이 담겨있는 등기 우편이 도착했고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사장님, 잘 지내셨죠? 제가 보내드린 프로필 보시면 여자분들이 사장님을 마음에 들어해서 보낸 거고요. 저와 같이 베트남 가서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동생은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프로필을 확인했는데 5명의 여성들 중 유독 한 사람이 외적으로 끌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고 3주 뒤 동생은 베트남으로 가게 됐죠. 베트남에 도착해 며칠간 체류하면서 맞선을 보게 됐는데 실제로 보니 너무 어리게 생기기도 하고 사진과 많이 달라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40대인데 상대 여성들은 20대 초반이라 뭔가 죄짓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동생이 프로필을 보고 외적으로 끌렸다는 베트남 여성을 만나게 됐고 다른 여성과 다르게 이상하게 느낌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동생은 이 여자다 생각이 들어 마음을 먹고 결정을 했다고 했죠. 결혼 상대를 한번 보고 결정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국제결혼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베트남에 머무르면서 여성분 가족도 만나고 서로 데이트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베트남 현지에서 혼례를 치르고 귀국하는 일정이었죠. 물론 그 여자와 같이 귀국하면 좋겠지만 그건 힘들고 반년 정도 기다려야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했답니다. 동생이 한국에 들어와 기다리고 있으면 그동안 그 여자가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워 6개월 후에 만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결국 동생은 베트남에서 혼례를 치르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반년이 지나 그 여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사건은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그날은 동생과 함께 마중을 나갔었는데 여자분 이름은 타오라고 했고 동생 말대로 외모는 참해 보였죠. 저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재수씨라고 부를게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부른답니다. 성격은 잘 모르겠지만 조용하고 말이 없는 걸 보니 내성적인 듯 보였습니다. 동생 성격은 활발한 편이었는데 서로 잘 맞춰 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는 동생을 보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모여 시골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다음날 어머니를 찾아가 재수씨를 보여드렸죠. 편찮으신 와중에도 어머니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아직까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는 동생에게 시골집을 정리하고 재수씨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지만 동생은 시골이 편하다고 농사나 짓고 산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그렇다 쳐도 재수씨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낯선 땅에서 그것도 시골 외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 올라왔고 3개월 정도가 지나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 바빠? 동생은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더군요. 그게 타오가 이상해. 동생이 하는 말은 재수씨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멍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라 생각을 했고 틈틈이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수씨는 하루가 다르게 우울증이 걸린 것처럼 지냈고 어느 날은 동생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밖으로 나가 아침이 돼서 들어오는 날도 있었다고 했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은 가봤어? 병원은 가봤지만 딱히 원인은 없었고 나중에 이유를 듣게 됐는데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시골에 마땅한 일자리도 없어서 동생은 밭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는데 재수씨가 알겠다고 해서 같이 농사일을 하게 됐다고 했죠. 그렇게 해결이 된 듯 싶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답니다. 재수씨는 본인이 일한 만큼 일당을 달라고 했고 동생 입장은 네 돈 내 돈이 어딨냐고 결혼한 사이에는 같이 벌어 쓰는 거라고 설명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진 동생은 재수씨에게 일당을 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돈을 어디에 쓰려는지 모르겠지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했다고 합니다. 야, 일한 만큼 돈은 주는 게 맞지. 그것 때문에 전화했냐? 그러니까 동생은 억울하다는 듯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시간만 때우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 집에 부모님이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 남동생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새로 사줘야 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답니다. 동생아, 재수씨가 한국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 저는 단순한 부부싸움이라 생각하고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동생에게 물었어요. 동생아, 2년이 넘었는데 아이 소식 없냐? 동생은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이 없었는데 아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손주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큰 것 같았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달쯤 지났을 때 믿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밭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며칠 전 재수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부터 밭일은 물론 집안일까지 거부했다고 했죠. 말도 없이 외출하고 밤늦게 들어온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동생은 화가 났지만 싸우는 것도 힘들어서 참고 넘겼고 그날도 저녁 늦게야 들어올 줄 알았던 재수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고 했죠. 결국 재수씨는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집안 구석을 뒤졌는데 안방 서랍에서 충격적인 편지 한 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재수씨가 쓴 편지인데 본인은 베트남에 남편과 자식이 있다고 더 이상 찾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동생은 너무 당황스러워 국제결혼 사무실에 연락했더니 본인들이 작정하고 숨기면 알 방법이 없다고 도움 줄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생은 집으로 들어와 아내가 썼던 가계부를 보게 됐는데 한국에 들어온 날부터 국적 취득하는 날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알고 보니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동생은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가계부 뒷면에 이상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고 했죠.
종이 뒷면에는 베트남 언어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고 동생은 아는 지인을 통해 베트남 교환학생을 찾아가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아저씨, 혹시 중국 여행 가기로 하셨어요? 라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그 단어들은 콩팥과 각막, 그리고 힘줄이었고 옆에 적힌 숫자는 액수를 의미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밑에 중국 여행 작업, 그렇게 한 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재수씨가 집을 나가기 전 중국 여행을 하고 싶다고 졸랐다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동생은 정말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현재도 필리핀 또는 베트남 여성들과 국제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진짜 괜찮은 분들도 있겠지만 국적 취득 또는 다른 범죄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듣고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